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랜도너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랜도너스를 왜 하는지, 어떤 게 즐거운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전을 떠나서 자전거를 처음, 그러니까 로드바이크를 처음 입문을 했을 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2014년에 자전거를 사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 도전했던 게 인터넷을 보니까 랜도너스라는 게 있대요. 근데 막 이렇게 엄청 잘 타시는 분들이 나가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그냥 한 200km 정도를 타고 완주를 하면 되는 대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을 했죠. 이 정도면은 어쨌든 경쟁 대회도 아니고 200km를 타는데 제한 시간이 한 13시간 반 정도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엄청난 자린이 시절에 굉장히 나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대뽀로 그냥 나도 하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10km도 타보지 못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랜도너스고요. 랜도너스에서 설명을 드리면 랜도너스는 원래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프랑스가 이제 본부입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랜도너스가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들어온 지 이제 수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이 랜도너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랜도너스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두서없이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MTB를 탈 수도 있고 로드를 탈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타고 아니면 국종을 할 수도 있고 캠핑을 하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그중에 랜도너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km 이상의 라이딩을 하면서 그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완주를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비경쟁으로 내가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장거리를 꾸준하게 많이 탄 거를 인증받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전거 대회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경쟁이 없는 그란폰도라고 해도 나 스스로하고 경쟁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몇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샤방하게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랜도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타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입문했을 때 한 30km, 40km, 50km만 타도 정말 힘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한 100km 정도 타보고 내가 그래도 100km 탔네 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느끼는 이 200km에 대한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이 13시간 30분인데 200km 같은 경우에 이것도 생각보다 절대 만만하진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랜도너스를 했을 때 제가 탔던 코스가 지금은 PT04번인 모래시계 코스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정규 브레베 코스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남한산성을 넘고 용문을 지나서 비설곡에 널미제 이런 거를 넘고 다시 돌아오는 건데 처음 남한산성 하나 빼고는 나머지 모든 고개를 끌바를 했습니다. 단 하나의 고개도 자전거 타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200km를 탄다는 거, 200km를 타는 동안 나름 그래도 열심히 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랜도너스의 장점이 있는데 거리는 길지만 시간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200km를 타는데 제한 시간이 13시간 반이에요. 랜도너스는 기본적으로 규정은 평속 15km를 달성을 했을 때 휴식시간 포함해서 평속 15만 나온다면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들으면 아시겠지만 평속 15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물론 신호에 걸리고 밥도 먹고 휴식도 하게 되면 평속이 뚝뚝 떨어지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평속 15를 달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랜도너스를 했을 때 진짜 식당에서 밥도 먹고 편의점마다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도 어쨌든 꾸역꾸역 마지막에 완주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 실력 정도면 사실 그냥 200km 랜도너스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힘든 코스가 아닌 이상은 사실 그냥 좀 만만하다. 그냥 200km 타면 되지 13시간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 면에서는 낮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싶잖아요. 이게 목표가 없으면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떠돌게 되잖아요. 처음에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어디 맛있는 맛집을 가겠다, 춘천에 닭갈비를 먹으러 가겠다, 이런 목표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랜도너스 같은 경우에는 정식 그래도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200km의 벽을 넘어서 랜도노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km까지 있습니다. 200km가 제일 낮은 거고요. 200, 300, 400, 600, 1000 그리고 1200km까지 아주 다양한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코스를 골라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에 너무 쫓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200km 정도 타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정도로 그냥 200km는 그냥 껌으로 타죠. 예, 그냥 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제 몸으로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랜도너스를 했을 때 첫 200km를 탈 때 제가 집을 나설 때 와이프가 말렸습니다. 오빠 가지 마라. 오빠 못 탄다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엄청 걱정을 하셨고, 정말 집안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200km 진짜 못한다고. 심지어 저랑 그때 같이 탔던 이제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저를 이제 200km 동안 저를 이제 끌고 가셨는데, 그 형도 생각했습니다. 너는 완주 못할 거다 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정말 15분 남기고 완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성취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한 100km까지밖에 못 타봤다. 그런데 이게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200km를 타는 것과 그냥 내가 오늘 200km 타봐야지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타다가 그냥 힘들어 뭐 이렇게 하고 나 그냥 그만둘래 하는 것과, 내가 그래도 돈을 내고 일정의 비용으로 신청을 해서 돈을 내고 그 룰 안에서 자전거를 타서 그거를 완주를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거를 타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성취를 했을 때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도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경쟁, 완전 그냥 아예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란폰도를 나갔는데, 그란폰도도 경쟁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좀 열심히 타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랜도노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혼자 가도 되고, 그냥 내가 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혼자 가도 되고, 뭐 두세 명이서 같이 가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날짜도 뭐 평일에 가도 되고 주말에 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그런 막 무슨 뭐 홍천 그란폰도나 이런 뭐 설악 그란폰도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좀 그런 환경이 싫으신 분, 그리고 자전거를 막 경쟁하면서 막 열심히 타는 게 싫으신 분에게, 그런 분에게 랜도너스는 정말 자전거를 타는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 올해의 목표가 랜도너스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였는데,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접고 아예 와트퍼 체중을 4.0을 만드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랜도너스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브레베가 있는데요. 원래 브레베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하는 이벤트 같은 레이스입니다. 근데 올해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열리지가 않아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접은 거죠. SBS 같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오는 1000km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은 지금 좀 접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랜도노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랜도노스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랜도노스 홈페이지인데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모든 브레베가 다 취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년 일정이 있죠. 요게 브레베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 다 브레베가 취소가 됐죠. 예, 9월 달은 살아 있긴 한데 이것도 아마 지금 상황상 다 하지 못할 거예요. 9월, 10월까지. 여기 보시면 뭐 동탄, 인천, 천안, 대구 이렇게 많은, 여기 보면은 뭐 제주 200km도 있고요. 그리고 뭐 GBG 뭐 600,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BS 1000km 이런 게 있습니다. SBS 1000km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500km를 간 다음에 다시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은, 랜도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00km를 그럼 안 쉬고 타? 라고 하시는데, 1000km를 그러면 잠도 안 자고 타?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1000km를 잠 안 자고 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몸이 진짜 정말 망가지고 상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쪽잠을 잡니다. 어떤 분은 모텔에서 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길에서 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버스 정류장 벤치에 누워서 자는 분도 있고, 각자 그냥 스타일대로 안전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도 자도 되고 식사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누군가가 막 이렇게 뭐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레베 같은 경우에는 CP가 있어요. 브레베도 PT도 CP가 있습니다. CP가 컨트롤 포인트인데, 컨트롤 포인트에서 도장을 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만 인증을 하면 그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내가 정직하게 내가 낼 수 있는 힘대로 타야 됩니다. 즉 CP와 CP 사이에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면 그냥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랜도노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랜도노스에서 가장 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 1200km를 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한 600 이상부터는 600부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600부터는 진짜 그 완주만 해도 진짜 와 600 완주하셨어요. 대단. 야 진짜 인정 리스펙 할 수 있을 정도로 600부터는 진짜 대단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200은 정말 더 대단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올해 이렇게 모든 브레베가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랜도너스는 즐길 수 없느냐라고 보신다면 제가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랜도너스는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또 이게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란도너링 안내에 보면 정규 브레베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퍼머넌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가는 게 이 퍼머넌트인데요. 퍼머넌트 코스 정보 보기를 보면 이렇게 지도에 전국에 있는 많은 진짜 여기가 다 코스예요. 이게 코스가 개수가 여기 보면 리스트가 이렇게요. 정말 지금 있는 코스는 거의 100개에 가까운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코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5만 개 다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랜도노스를 하면서 처음 했었던 모래시계 코스 보여드릴게요. 여기 누르면은 모래시계 코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반포에서 출발을 해서 쭉 해서 남한산성을 넘고 용문 가서 여기서 어필을 몇 개 더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요게 처음이 남한산성, 그 다음이 비솔고개, 그 다음 널미제, 그 다음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대곡치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큰 어필 4개를 넣으면 되는 건데 요거 퍼머넌트 같은 경우에는 브레베처럼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가입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신청을 내고 그 신청비 15,000원을 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일 아침 출발하겠다. 그럼 오늘 신청해도 되고 하루 전에만 신청하면 돼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겠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야지 하면 이번 주 내로만 신청해서 입금해놓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가야 됩니다. 퍼머넌트 시트나 이런 게 코스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조등이나 후미등 같은 경우에도 필수입니다. 랜도노스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타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해도 해가 짧을 때는 해가 지고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고요. 전조등은 하나라도 괜찮은데 브레베 때도 후미등은 2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랜도노스 때는 항상 후미등은 2개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머넌트 시트를 받아서 정해진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받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플래시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PT를 추천합니다. 이 퍼머넌트를. 왜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코스들 중에 서울 근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곳들의 코스를 가면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랜도노스를 하면서 항상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짧은 거리를 힘들게 타면 그냥 경치고 뭐고 안 보이잖아요. 그냥 헥헥거리고 그냥 침 흘리고 정말 이렇게만 타는데 랜도노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치들을 즐기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보통 200km 같은 경우에 평지로 위주로 된 코스라면 진짜 잘 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9시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는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전거를 내가 그렇게 난 잘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 물론 연습은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트레이닝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200km는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랜도노스 퍼머넌트 200km 정도는 코스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충분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퍼머넌트 중에서 정말 변태 같은 코스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PT 20번 있죠. 태백 바람의 언덕 406km인데 획고가 무려 만입니다. 만. 제한 시간은 27시간인데 이거는 실제로 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코스가 너무 힘들어서 잠을 아예 못 자고 자더라도 그냥 슈퍼 앞에서 한 30분 정도 눈 감고 붙였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헬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 말고는 여기 코스를 보시면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리 대비
획득고도, 상승고도가 낮은 게 좀 쉬운 코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하는 코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 28번. 네. 이게 굉장히 평지 위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획고 보세요. 여기 밑에 거리가 여기 보이시죠? 상화대교 근처인가 출발해서 강화도에서 이렇게 교동도 들어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의도로. 근데 보시면은 어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m가 넘는 산이 없습니다. 물론 강화도를 들어가면 여기에 낙타등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끌고 올라가도 충분히 그냥 잠깐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코스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강화도의 아주 예쁜 경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강화도에도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요. 그리고 교동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지금 이 여름이나 조금 지나면 가을 정도에 가시면 정말 예쁜 풍경과 이런 걸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바람만 서풍일 때 가시는 게 좋아요. 갈 때 역풍이고 돌아올 때 순풍이면은 이 먼 평지를 좀 편안하게 그냥 천천히 와도 한 시속 한 20km 후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는 굉장히 처음 입문하시는 분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랜도너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랜도너스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아주 심플한 설명 먼저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추후의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도너스는 정말 매력 있는 자전거 타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물론 개 중에 좀 코스 중에서 공도나 이런 걸 좀 타야 돼서 좀 차 때문에 좀 위험하고 이런 코스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전에 좀 정보를 좀 많이 알아가시면 그런 코스는 잘 피할 수 있고요. 보통 서울 근교가 아니라 좀 뭐 강원도나 이렇게 좀 외지를 가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차 공도가 있더라도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한 가지인 랜도너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브레베가 다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인 내가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만족감과 목표를 좀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랜도너스의 퍼머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혼자 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네, 그럼 오늘은 랜도너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